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체 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 흔히 자동 연장 협정이라는 표현도 쓰죠. 자동 연장 협정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례 사실관계가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통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을 노사 간에 체결했습니다.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유효기간을 2005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도 3월 31일까지 해서 1년 단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이 단위협 부칙조항에 자동 연장 협정을 두게 됩니다. 협약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전 단체협약이 이 협약이 효력을 가진다. 자, 이런 단협 자동 연장 협정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되는데 150%를 줘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조항을 체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차휴가 촉진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죠. 자, 그러니까 촉진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안 쓰게 되면 150%를 지급하겠다, 이런 단협인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단체 협약을 이제 해지 통고를 했어요. 2010년도 2월 1일자로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왜 해지 통고를 했는가 봤더니 이 단체 협약은 유효기간이 이제 2년이니까 연장된 그 단체 협약도 유효기간이 2년이다. 그런데 이 단체 협약은 2000년도 3월 31일자로 끝났으니까 아무리 연장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 2008년도, 2008년도 4월 1일부터는 단체 협약의 연장이 끝난 거다.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서 진행을 해왔다. 이제는 해지 통고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2월 1일자로 해지 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단협에 대해서는 자동 연장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럼 자동 연장 조항의 기간도 2년까지로 제한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게 판례를 볼게요. 단체 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속 쭉 효력을 가지게 돼요. 단지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지 효과는 벌어질 수 있겠죠. 이 케이스가 나온다면 2월 1일자로 해지 의사를 밝혔으면은 2월 1일자부터 6개월이 지난 이제 8월 1일자부터 해지의 효과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연장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이 회사에서는 그럼 2008년도 지나면은 이미 단체 협약이 이제 끝난 거다, 효력이 없는 건데 우리가 오해를 한 거다. 2009년도에 어떻게 했냐면요,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정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 조항을 활용을 한 거예요. 연차휴가를 촉진하게 되면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금전으로 보상해야 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냐면 2009년도 3월 30일자로 이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 판례는 두 가지의 쟁점을 담고 있죠. 첫 번째로 이게 불확정 기한부의 자동 연장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데 언제까지 연장이 된다, 확정을 정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지는 거다. 이런 이 자동 연장 조항을 체결한 겁니다. 이런 연장 조항을 체결했을 경우에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는 거냐, 이 문제 하나. 결과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2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는 2010년도 8월 1일자의 단체 협약이 실효가 되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요, 이전 단체 협약에 따르게 되면 연차휴가는 지금 촉진하는 게 아니고 쓰지 않은 연차휴가는 150% 지급하겠다, 이게 단체 협약인 거죠. 그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냐, 긍기법상으로 휴가 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냐. 자, 요게 다퉈진 그런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 논리적인 맥락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과연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자동 연장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된 조항의 유효기간도 2년인 거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단체배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적인 취지가 이거는 너무 장기간의 구속을 두게 되면은 이제 적절한 단협으로 근로조건을 유지하겠다 이 취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2년까지 최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단협 내용을 시에 맞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 여기에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단협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호에서는 자동 연장 조항 그것도 이전 단체 협약이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지는 거다 이런 조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정한 또 취지는 뭘까요? 자, 설사 단협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2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단협 실효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단체배약 공백 상태가 벌어지겠죠. 이제 단체배약 자체 원칙 우리는 자동으로 연장하겠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우리 합의하겠습니다. 그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단체배약의 공백을 피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 자동 연장 조항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무사님 너무 자동 연장 조항을 두게 되면 장기간 구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너무 지나친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단협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해지 통과를 함으로써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연장 조항에 대해서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협의 연장 조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근로자가 너무 장기간 구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지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이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불확정 기한부로 정한 자동 연장 조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년으로 제한 안 되면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6개월 전에 해지 통과함으로써 단협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장기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전에 해지 통과함으로써 6개월 동안 단협 체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벌어집니다.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아까 판례에서는 설사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동 연장 조항을 두고 있는 거니까 쭉 효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08년도 2년까지만 자동 연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판례에서는 2010년도 2월 달에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 해지는 해지 의사표시로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해지 의사표시를 밝힌 6개월 이후인 2010년도 8월 달에는 단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쭉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0년도 2월 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0년도 8월 1일자에 단체 계약이 실효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조합원이 언제 들어왔죠? 2009년도 3월 31일자에 조합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단체배약이 실효되기 전에 단체배약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단체배약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근로자인 겁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단체배약에 나와 있는 조항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차휴가 어떻게 했죠?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150%의 수당 지급한다. 이 조항이 지금 실효되지 않고 적용되고 있는 그런 조합원인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단체배약 사용 촉진 제도를 반영하지 않은 단체배약이죠. 이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돈으로 150% 주겠습니다.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한 단체배약 아닙니까? 이거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촉진 제도가 돈을 주는 것보다도 100% 유리한 거냐?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보다 미달한 단체배약이다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노사간의 단체배약으로 휴가 촉진을 배제하고 우리는 돈 주겠다. 뭐 그 단체배약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죠. 못했으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그랬더니 판례 입장은 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거냐?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배약이 연차휴가 촉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효인 단체배약이다.
연차휴가 촉진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도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서는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 주겠습니다. 이런 단체 협약이 꽤 많이 남아있죠. 특히나 큰 노조에서는 그런 단체 협약이 꽤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단협인 거냐? 그렇진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조금 사례가 복잡한 사례였습니다. 좀 정리하게 되면 불확정기한부의 단체 협약 연장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그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계속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구속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6개월 전에 해지 통고를 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구속은 아닌 거다. 그 판례 내용이었고요. 연차휴가 촉진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돈 주겠습니다. 뭐 그 단체 협약이 불리한 거냐? 근로기준법보다 떨어지는 거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내용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워낙 좀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급하게 좀 판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